말씀하셨으니까요. 2010년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6월에. 천안함 사건이 3월에 있었거든요. 석 달 전에. 그 북한 소행이라고 선거 직전에 발표를 해요. 조사 결과를. 네. 천안함 사건이 선거를 전체를 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결과 뚜껑 열어보니까 천안함 사건 별로 영향을 못 미쳤어. 그게 무상급식 때문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조사 결과가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천안함 사건은 별로 투표에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못해요. 네. 이게 아까 제가 의대 정원학대 문제가 선거를 어느 정도 흔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할 때 나는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실 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계에서도 그렇지만 정치 심리를 할 때는 딱 눈에 보였을 때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는 게 답이에요. 네.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움직이고 뭐 하더라도 막 민주당에서 많은 걸 쏟아내고 국민의힘에서 많은 걸 쏟아내더라도 유권자들이 이렇게 볼 때는 민주당은 잘하나 못하나? 누가 열심히 하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코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열심히 뛰어다니네? 근데 이재명은 왜 안 보여? 이런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거를 민주당이 아까 세 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게 직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선거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그게 깜짝 놀랄 일이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저는 김성환 평론가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성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감성에 움직입니다. 아니 이성에 움직이면 미국 사람들이 바본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 찍을 필요가 없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윤석열 대통령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네. 이번에도 보면은 그 미국에서 총기 사고 났잖아요.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친이 있는 팀이 미국 이제 캔자스 시티인가요? 우승을 했거든요. 2년 연속으로. 그랬는데 총기 사고가 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총을 소지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고개를 끄덕여. 아니 총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그 총을 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는 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자리를 유지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일각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그걸 제가 다 전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은 선거라는 건 아무런 지금 결과가 없어요. 계약서에 사인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감성적이냐? 선거는 감성이지 이성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유권자를 자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정부에 가면 의정부 서울하고 함께 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나요? 뭐 김포 가면 또 고향 가면 이야기하고. 그럼 충북 가면은 제가 왜 말이 빨라졌는지 압니까? 원래는 제가 충청도 사투리예요. 근데 서울 갔더니 말이 느리다고 막 타박을 받았어요.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우리 김성환 평론가 전국에 연고가 다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를 믿을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의대 정원 말씀하시는데 지금 참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의대 정원으로 지금 우리 의료 문제 다 해결됐나요? 해결됐나요? 아니죠. 안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왜 이걸 긍정적으로 보냐면 의사 부족한 문제, 의대 정원만 늘리면 대도시에 집중된 문제, 특정과 편중해서 의료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자극하는 거죠. 근데 한꺼풀만 더 이른바 네. 이게 방금 전에 네. 지금 말씀하신 이게 그래서 포퓰리즘이에요. 이제 2,000명을 증원한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지금 가장 부족한 뭐 소아과는 흉부외과라든지 지방 그렇죠. 공공의료라든지 지방병원에 대한 계획은 아예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성적 접근이에요. 2,000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명만 늘어나면 뭐예요? 그럼 성형외과랑 피부과만 엄청 많아지면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피부는 좋아지겠죠. 아니 돈이 있어야 피부도 좋아지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 그 세부적인 정말 추진의 방향이라든지 이게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내놔야지. 그냥 무조건 2,000명 증원하고 끝. 이건 안 되죠. 근데 하지만 증원은 정말 저도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미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왔잖아요. 네. 우리가 또 확인하기도 했잖아요. 의사들의 물종의 이제 집단 행동, 네. 집단 이기주의 이걸
이거에 대한 심각성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 인식이 다 공통되죠. 의사들은 네. 막 대놓고 막 국민들 깔보잖아요. 네. 깔보고 우리는 늘 이겨. 이렇게 해도 항상 이겨왔거든. 네. 근데 또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팍 꺾어버리고 싶잖아요. 국민들 그런 입장에서. 심리를, 네. 지난번에도 성공했잖아요. 한번 코로나 때? 코로나19 사태 때 그때 네. 한번 하려고 그랬다가 결국 정부가 접었죠. 졌어요.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경험하면서 국민들이 의대 정원 문제 얘기 나오거나 뭐 이런 거 의사들의 어떤 집단 이기적인 반응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져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처나면은 거기에 조금만 뭐가 닿아도 확 놀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 그 이슈를 다시 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기대 심리를 만드는 거고 그러면 거기 그 다음부터는 논리적으로 그걸 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안을 깊숙하게 판단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은 의대 정원 확대해. 정부 기대하니까 밀어줄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학습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 파업도 있잖아요. 가가지고 뭐 말도 안 되게 몽둥이 휘두르듯이 하잖아요. 근데 그 행위 자체로만 보면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 노조라는 노사 결사체라고 하는 건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합의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고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힘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정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도 이성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시원하게 노조 좀 시끄러워. 야 역시 윤석열은 가가지고 화끈하게 그냥 해버리네. 반응들이 나오니까 지지율이 그때 탁탁 올랐죠. 뛰잖아요. 예. 할 때마다 이번에도 저는 그런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아니, 보는 거예요.